안녕하세요. 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서울에 살던 김경숙이에요. 남편, 두 딸, 두 사위, 그리고 손자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로 떠난 지 이제 50일이 되었어요. 처음엔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슬퍼할까봐. 하지만 이제야 제 이야기를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겪죠. 사랑하고, 웃고, 울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저도 그랬습니다. 평범한 여자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다 갔지만 돌아보니 제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한 여자의 70년 인생. 그 속에 담긴 사랑과 눈물, 웃음과 아픔, 모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75년 저는 22살이었어요.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죠. 공군 제대를 막 마친 그 사람.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넓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요. 실례지만 군대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가 대답했죠. 공군이요. 전투기 정비병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그가 한 말. 밥은 먹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이미 기울었죠. 화려한 고백도 장미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밥은 먹었어? 라는 말 속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반대하셨어요. 그 사람은 직업도 없었고 저희 집도 넉넉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 저 이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죠. 경수가 사랑만으로는 밥을 먹고 살 수 없단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결혼식은 작은 예식장에서 했어요. 하객도 20명 남짓. 신혼여행도 못 갔죠. 그 대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강을 걸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해주고. 전 웃으며 답했죠.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 있으면 됐어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우리에겐 가진 것이 없었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 시댁 근처에 방 한 칸짜리 셋집을 얻었어요. 남편은 여기저기 일용직을 다녔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장사 한번 해볼까? 동네 초등학교 앞에 작은 가게 하나 비었대. 전 놀라서 물었죠. 장사요? 돈은요? 엄마한테 조금 빌려달라고 했어. 꼭 갚을게. 그렇게 우리는 동네 초등학교 앞에 작은 문방구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새싹문구. 남편이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죠. 연필 100원, 지우개 50원, 공책 200원. 가격표를 하나하나 붙이면서 설렜어요. 한 초등학생이 들어왔어요. 아줌마, 연필 하나 주세요. 그래, 잠깐만. 이거 새 제품이야. 멋지지? 또 다른 아이가 소리쳤죠. 와, 여기 딱지도 팔아요? 아저씨, 딱지 하나만요. 아이들이 웃으며 오가던 그 골목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계산대 옆에서 라디오를 듣고 나는 작은 방에서 두 딸의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보냈어요. 첫째 수진이가 태어나고 2년 뒤 둘째 수정이가 태어났죠.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남편이 먼저 달려갔어요.
여보, 수진이가 우네. 내가 안아줄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신은 가게 봐요. 남편은 아이를 안으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음치였지만 그 목소리가 제일 듣기 좋았죠. 문방구는 크게 번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긴 충분했죠. 매일 저녁 장사가 끝나면 하루 매출을 세웠어요. 오늘은 28,000원. 어머, 어제보다 3,000원이나 많네. 우리는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작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 돈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5년, 10년. 문방구는 우리 가족의 삶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손님들은 우리 가족을 보며 말했죠. 사장님, 애들이 참 착하네요. 엄마 일 도와주고. 전 웃으며 답했어요. 에이, 뭐려.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론 뿌듯했어요. 내 아이들이 부모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게. 딸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문방구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고 했어요. 갑작스런 통보였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방구를 접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친구 소개로 세차장을 운영하게 되었죠. 세차장 일은 힘들었어요. 여름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엔 차가운 물을 맞으며 일했죠. 남편의 손은 거칠어졌고 제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여보, 오늘은 차가 몇 대나 들어왔어요? 12대.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 하지만 우린 열심히 했어요. 딸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손님 차를 세차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사장님, 제 차 어디 갔어요? 예, 차요? 주차장에 있을 텐데요. 하지만 주차장엔 차가 없었어요. CCTV를 확인하니 누군가 차를 몰고 나갔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차가 도난당했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찰 조사, 보험 처리. 한 달이 지옥 같았어요. 결국 우리가 배상해야 했죠. 그 돈은 우리가 모아둔 전 재산이었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우리 모아둔 돈 다 날아갔잖아요. 세차장 문을 닫아야 했던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린 할 수 있어.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포기가 아닌 다시 일어서겠다는 다짐이 있었죠. 세차장을 접은 후 남편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했죠. 여보, 일어나세요. 시간 됐어요. 벌써 시간이네. 오늘 뭐 해 먹지? 김밥 쌌어요. 점심때 드세요. 매일 새벽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쌌어요.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늘 정성을 담았죠. 다녀올게. 조심해서 출근해. 네, 당신도 안전 운전하고요. 창밖으로 사라지는 택시 불빛을 보며 매일 기도했어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부동산 일은 쉽지 않았어요. 손님 맞이하고, 발품 팔고, 계약서 쓰고. 하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았어요. 사장님,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네, 벌써 20년 넘게 살았네요. 이 동네는 학교도 좋고, 주민들도 참 좋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는 것. 밤 10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마무리되었어요. 어서 와요. 오늘은 몇 콜이에요? 18콜. 그럭저럭 괜찮았어. 고생했어요. 밥 차려놨으니 씻고 드세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는 흘러갔어요. 돈은 늘 빠듯했지만 우리 식탁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엄마, 나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 얼마 드는데? 언니만 가? 난 학원비 내야 해. 우리 딸들.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 마. 없는 살림에도 아이들한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제 옷은 5년 넘게 입어도 아이들 옷은 새 걸로 사줬죠. 여보, 우리 언제쯤 여유로워질까요? 모르지.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당신이랑 아이들이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돈이 많진 않았지만 우린 행복했거든요. 가끔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산에 갔어요. 도봉산, 북한산. 땀 흘리며 정상에 오르면 서울이 한눈에 보였죠. 와, 진짜 높다. 엄마 아빠 여기 봐요. 나 사진 찍어줘. 우리 딸들은 힘이 넘쳐. 나는 벌써 힘들어 죽겠네. 당신이 담배를 끊으니까 그래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지탱해줬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 가족, 사랑, 추억. 택시 운전을 하며 힘든 날도 많았죠. 손님과 다투기도 하고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속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제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오늘 손님이 너무 심했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당신은 최고로 친절한 기사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더군요. 어느새 큰딸 수진이가 28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를 데려왔죠.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머, 남자친구? 네, 결혼하고 싶어요. 딸이 시집가는 날, 전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하지만 면사포를 씌워주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수진아, 행복해야 해. 알았지?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남편은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며 한마디 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힘들게 키웠거든요. 네, 장인어른.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2년 후 둘째 수정이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2년 후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수진이가 낳은 아들 민준이. 할머니 축하드려요.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어머, 어머, 진짜 우리 손주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할머니라니 믿기지 않았죠. 여보 봐. 저 코 좀 봐. 우리 딸 쏙 빼닮았어. 당신도 봐요. 입술은 당신 닮았잖아요. 그 후로 손자 손녀가 줄줄이 태어났어요. 민준이, 서준이, 그리고 막내 손녀 지우. 저는 손자들을 돌보며 다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할머니, 배고파. 그래, 잠깐만. 할머니가 주먹밥 만들어줄게. 나도 주먹밥.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제 하루를 반짝이게 했죠. 주말이면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온 집안이 장난감으로 가득하고 아이들 웃음소리로 시끄러웠죠. 할머니, 또 놀자. 그래, 뭐하고 놀까? 숨바꼭질 할까?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순례할게. 다들 숨어라.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 웃음소리 속에서 남편과 눈을 마주치면 말없이도 알 수 있었죠. 우리 참 잘 살아왔다고. 자, 다들 밥 먹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엄마,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손주들 많이 먹어야지. 식탁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앉으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여보, 우리 복 받았어. 이렇게 가족이 다 모여서 밥 먹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그러게요. 전 매일 감사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2015년 가을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여보, 잠깐. 숨이.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심부전이에요. 약물 치료를 해봤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심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이식?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 내 심장을 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엄마, 난 점잖아요. 엄마가 더 필요해요. 민준이도 서준이도 할머니가 필요하다고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병원 복도에서 큰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아니, 싸움이 아니었죠. 서로를 살리려는 사랑의 몸부림이었어요. 엄마, 왜 이해를 못해요? 난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병원 복도에서 서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수진이 어깨가 떨렸고 제 눈물도 멈추지 않았죠. 수진아, 엄마 말이 맞아. 너는 살아야 해. 우린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아빠.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 몰래 검사를 받았고 조직 적합성 검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랑 조직이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수진아,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전 이미 결정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엄마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저는 딸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딸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놨었죠. 2016년 봄 수술날이 왔어요. 수술대에 누워 마취되기 전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우리 꼭 다 살아서 나와요. 여보, 우리 딸. 부탁해. 걱정 마. 둘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깜깜해졌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두 분 다 괜찮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슴에 수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내 딸의 심장. 그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회복실에서 옆 침대에 수진이를 봤어요. 딸도 깨어나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수진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엄마 심장 소리 들려요?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를 살려줘서. 엄마, 저 괜찮아요. 심장 하나로도 잘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딸의 손을 잡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수진이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딸의 사랑으로. 심장 이식 후 세상이 다시 보였어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감사했고 숨 쉬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껴졌죠. 여보, 우리 여행 가자. 늘 가고 싶었던 제주도. 정말 좋아요. 회복되자마자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가고 싶었던 곳들을 모두 다녔죠. 여보, 바다 좀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 우리 이렇게 바다 보는 게 꿈이었잖아. 네. 살아있어서 좋아요. 당신이랑 함께여서 더 좋고요. 그리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등산, 자전거, 탁구. 여보, 잠깐. 쉬어가요.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제 심장은 튼튼해요. 정상에 올라 야호! 소리치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여보, 오늘은 내가 이긴다.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탁구도 쳤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죠. 공을 주고받으며 우린 젊어졌어요. 사장님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에이, 뭐려. 그냥 우리 행복한 거죠. 맞아. 우리 진짜 행복해. 한강을 자전거로 달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남편이 뒤에서 천천히 라고 소리쳤죠. 여보, 너무 빨리 가지 마. 당신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병을 이겨냈고 가족이 모두 건강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여보,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지? 그러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힘들 때도 많았어. 세차장 사건, 당신 수술. 하지만 우린 이겨냈잖아.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당신 없었으면 난 못 버텼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며.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이었어요. 몸이 이상했어요. 피곤하고 살이 빠지고 입맛도 없었죠. 여보, 병원 가봐.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요. 그냥 더워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걱정은 맞았어요. 김경숙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그게 무슨 안타깝지만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셔서 발견이 늦어졌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했는데 그게 암을 키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떡하지?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이었죠. 여보, 검사 결과 어때? 당신, 나, 왜? 무슨 일이야? 암이래요. 췌장암, 사기, 뭐라고?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았죠. 안 돼, 안 돼. 여보, 치료하면 돼.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엄마, 아니야. 거짓말이지? 엄마, 엄마. 두 딸이 제 앞에서 무너졌어요. 엄마로서 가장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얘들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엄마 없으면 우린 어떡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더 줄고
매일 토했죠. 흐, 흐, 여보, 힘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암은 너무 빨랐어요. 치료에도 불구하고 몸은 점점 약해졌죠.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게 안 돼요. 더 해볼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엄마 말 들어봐. 엄마는 많이 행복했어. 당신들 덕분에, 아빠 덕분에, 손주들 덕분에. 여보,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들어야 해요. 엄마가 떠나도 당신들은 행복해야 해. 약속해. 싫어. 약속 못해. 수정아, 엄마를 위해서 행복해야 해. 알았지? 그리고 2주 후, 2025년 5월 20일 새벽에 저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여보, 여보, 엄마.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당신들이 보여요. 제 사진 앞에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 여보, 보고 싶어. 엄마, 민준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우리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울고 울면서 웃는 그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늙었네요.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우시지 마세요. 나 여기서 괜찮아요. 수진아, 민준이 학교 잘 보내. 엄마가 늘 응원하고 있어. 수정아, 너도 건강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손주들. 민준아, 서준아,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지? 나도 너희가 정말 보고 싶단다. 70년을 살았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고 아름다운 딸들을 낳았고 손주들의 웃음을 받고 함께 울고 웃었으니까요. 세차장 사건도 심장 이식도 암투병도 모두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저를 만들었죠. 나 김경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이자 아내로 기억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오늘도 웃어요. 그리고 기억해요. 밥은 먹었어? 그 따뜻한 한마디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힘들 때 서로를 붙잡아준 그 손. 엄마 사랑해요. 딸들의 목소리. 할머니 또 놀자. 손주들의 웃음. 모두 감사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요. 당신들 행복하세요. 웃으며 살아요. 그리고 가끔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늘에서 늘 당신들을 지켜볼게요. 사랑합니다. 모두 안녕.